사람들은 가끔 묻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오래 기억하냐고요. 머릿속에 공식과 개념을 차곡 저장해두는 특별한 방법이 있느냐고요. 그런데 진실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저는 사실 많은 걸 기억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사람들이 방식으로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는요. 대부분의 사람은 시험이 다가오면 내용을 머리에 밀어 넣으려 합니다. 밤을 새우고 중요한 문장을 반복해서 읽고 문제집을 몇 바퀴씩 돌리고 불안한 마음으로 다음날 시험장에 들어가죠. 마치 머릿속에서 내용이 떨어져 나가기 전에 종이 위에 급히 옮겨 적어야 하는 것처럼요. 시험이 끝나고 일주일만 지나도, 그런데 이상하지 지나도 그토록 붙잡고 있던 내용이 희미해집니다. 한 달 뒤엔 거의 사라지고 몇 달 뒤엔 처음부터 몰랐던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혹시 지금도 공부한 지 얼마 안 된 내용을 설명해 보라고 하면 말문이 막히는 경험 해본 적 있지 않나요? 이 영상에서 그 이유를 분명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왜 어떤 사람은 오래 기억하고 어떤 사람은 금방 잊는지 그 차이도요. 영상 보시기에 도움이 될 것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의 깊이를 바꾸는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다면 꼭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은 지금 파인만의 질문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도 비슷한 장면을 수도 없이 봤습니다. 누구보다 비슷한 장면을 수도 없이 봤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성실했죠? 누구보다 오래 한 문제를 풀었고 누구보다 더 많이 외웠습니다. 그런데 막상 시험에서 한 줄이 막히는 순간 그 뒤가 전부 문을 외웠지만 왜 그런지 몰랐고 정리된 문장을 외웠지만 왜 그런지 몰랐고 정리를 암기했지만 어디에 써야 하는지 몰랐고 결국 그 지식은 모래성처럼 무너졌습니다. 반면 하나의 연결이 끊기는 순간 전체 구조가 버티지 못합니다. 반면 저는 늘 다른 쪽으로 끌렸습니다. 정식 그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했던 건 아닙니다. 오히려 훨씬 느렸죠. 하지만 저는 도저히 그냥 외울 수가 없었습니다. 뭔가를 보면 늘 그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왜? 이 개념은 어디서 출발한 거지? 예를 들어 어떤 물리 법칙을 배운다 해봅시다. 예를 들어 어떤 물리 법칙을 배운다고 해봅시다. 많은 사람은 그 식을 그대로 적고 반복해서 보며 익숙해지려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식의 출처를 따라가고 싶었습니다. 어떤 이런 형태가 되었는지를 끝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고 싶었습니다. 왜 하필 이런 되었는지를 끝까지 거슬러 올라가 걸렸습니다. 남들은 하나를 붙잡고 저녁 내내 씨름했으니까요. 옆에서는 그렇게 하다간 시험 망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이해한 내용은 나중에 거의 잊히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기억을 마치 서랍장처럼 생각합니다. 왜? 정보를 넣어 두었다가 필요할 때 꺼내는 방식으로요. 하지만 진짜 오래가는 기억은 저장이 아니라 재구성에 가깝습니다. 그대로 꺼내는 게 아니라 이해한 조각들을 다시 연결해 스스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친구 집에 가는 길을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은 세 번째 골목에서 좌회전, 500m 직진, 편의점 지나 우회전 같은 문장을 외워서 가는 게 아닙니다. 익숙한 건물, 코너의 가게, 방향감각, 목적지와의 관계를 큰 나무, 방향감각, 목적지와의 관계를 함께 알고 있기 때문에 기름피를 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서를 암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상황이 바뀌어도 대응할 수 있죠. 컵이 없으면 머그를 쓰고 주전자가 다른 도구를 찾으면 됩니다. 이해는 유연하고 암기는 경직돼 있습니다. 이 차이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암기만 한 사람은 문제의 모양이 조금만 바뀌어도 흔들립니다. 표현이 달라지면 낯설어하고 순서가 섞이면 당황하고 익숙한 예시가 아니면 막혀버립니다. 반대로 이해한 사람은 핵심 구조를 보기 때문에 겉모습이 바뀌어도 본질을 따라갑니다. 예전에 복잡한 계산을 반복해서 다뤄야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 번 푼 과정을 노트에 자세히 적어두고 다음에 저는 한 번 푼 과정을 자세히 적어두고 다음에 같은 문제가 나오면 그걸 다시 참고했습니다. 당연히 합리적으로 보이죠. 하지만 저는 자주 처음부터 다시 풀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비효율적이라고 했습니다. 왜 이미 푼 걸 또 하느냐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반복하다 보니 묘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처음엔 1시간이 걸리던 풀이가 다음엔 20분, 그 다음엔 10분,
나중엔 훨씬 더 짧아졌습니다. 단순히 순서를 외워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문제 밑에 깔린 구조가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이런 상황에선 이런 치환이 자연스럽다. 여기서 대칭성이 숨어 있겠구나. 이 단계가 먹히는 이유는 더 깊은 원리 때문이다 같은 감각이 생겼습니다. 이건 암기로는 얻기 어렵습니다. 몸으로 리듬을 익힌 사람이 음악을 듣고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것과 비슷합니다. 인간의 뇌는 원래 패턴을 찾는 데 강합니다. 우리는 원래 패턴을 찾 연결을 봅니다. 우리는 무자적 것들 사이에 의미를 만들고 서로 많은 사람이 그 능력을 버리고 컴퓨터처럼 정보를 저장하려고만 합니다. 하지만 컴퓨터가 잘하는 것과 인간이 잘하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가 정말 잘하는 건 관계를 이해하는 겁니다. 조각들을 엮어서 하나의 그물처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걸 오래 기억하고 싶다면 외우려 하지 말고 이미 알고 있는 것들과 연결해야 합니다. 낯선 내용을 머릿속 어딘가에 따로 보관하지 말고 기존의 생각 체계 안으로 끌어들여야 합니다. 새로운 개념을 배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쉬운 예제부터 가지고 놀아야 합니다. 시험엔 단순한 형태를 여러 방식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림으로도 보고 비유로도 바꾸고 일상 언어로도 설명해 봐야 합니다. 그 과정을 거치면 개념이 더 이상 문장이 아닙니다. 생각하는 방식이 됩니다. 정말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공식을 기억하면 이해했다고 착각합니다. 전문 용어를 자연스럽게 말할 수면 안다고 느끼죠. 하지만 그건 아주 위험한 착각입니다. 어려운 말을 그럴듯하게 하는 것과 실제로 이해하는 게 있으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온 말을 그럴듯하게 하는 것과 실제로 이해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내용을 배웠다면 그걸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아주 쉬운 말로 설명해 보세요. 방금 배운 전문 용어를 쓰지 말고 선생님이 했던 표현을 그대로 베끼지 말고 자기 말로 바꿔서요. 비유를 써도 좋고 일상의 장면을 가져와도 좋습니다. 비유를 써도 좋고 일상에 생각보다 잘 안 됩니다. 입으로는 안다고 느꼈는데 막상 쉽게 설명하려고 하면 머리가 하얘집니다. 문장은 떠오르는데 뜻은 흐릿하고 용어는 있는데 감각은 없는 상태가 드러납니다. 바로 그 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때 비로소 내가 외웠구나, 이해한 게 아니었구나를 알게 되니까요. 무질서도의 척도야라고 말하는 건 정의를 반복한 것에 가깝습니다. 무질서도의 척도야라고 말하는 건 정의를 설피한 부작찬지가 없습니다. 그 말을 잉크가 물에 퍼지는 장면, 얼음이 녹아가는 방향. 그런데 잉크가 정리되지는 장면, 얼음이 녹아가는 방향, 어질러진 책상이 저절로 정리되지는 않는 이유를 떠올리며 재리며 설명하기 시작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정리가 된 상태와 퍼져나간 상태의 차이,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의 양, 자연이 왜 한쪽 방향으로 더 잘 흘러가는지, 개념은 더 이상 공식 옆에 달린 해설이 아니라 그렇게 감각으로 붙잡히는 지가 실제 세계를 보는 렌즈가 됩니다. 그때부터는 기억하려고 애쓸 필요가 줄어듭니다. 이미 가르치는 일이 강력합니다. 누군가에게 설명하려고 하면 내 이해의 빈틈이 드러납니다. 사람들은 의외로 단순한 질문을 합니다. 왜 그래요? 근데 그건 왜 그렇게 되는 거죠? 말은 알겠는데 진짜로 무슨 뜻이에요? 바로 이런 질문들이 우리를 가장 깊이 공부하게 만듭니다. 바로 이런 질문들이 우리를 가장 깊이 공부하게 만듭니다. 사실 어려운 질문보다 쉬운 질문이 더 날카로울 때가 많습니다. 무거운 물체가 왜 더 빨리 떨어지지 않는지, 하늘은 왜 파란지, 에너지가 도대체 뭐길래 여기저기서 계속 등장하는지. 우리는 평소 그 단어들을 자연스럽게 쓰지만 정작 그 순간을 피하지 마세요. 그 순간이 진짜 공부의 시작입니다. 이해는 목적지가 아닙니다. 한번 도착하면 끝나는 곳이 아니죠. 같은 개념도 시간이 지나 다시 돌아오면 전혀 다른 깊이로 보입니다. 처음에는 공식으로 보이고, 다음에는 정의로 보이고, 그 다음에는 다른 원리와의 연결로 보이고, 나중에는 세계를 설명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같은 내용을 여러 번 다시 배우는 건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잊었다가 다시 세우는 동안 연결이 강해지고 구조가 또렷해지고 예전엔 안 보이던 층위가 드러납니다. 난 머리가 나쁜가 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잊어버렸네. 난 머리가 자전적입니다. 그 과정이야말로 이해를 깊게 만듭니다. 똑같은 내용을 다시 볼 때마다 다른 질문이 생기고 다른 연결이 보이고 이전보다 더 유기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니 있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무너졌다는 뜻이 아니라 더 튼튼하게 다시 세울 기회가 왔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너무 효율의 문제로만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늘 빨리 끝내고 싶어 한 번에 익히고 체크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고 싶어 하죠. 하지만 진짜 이해는 종종 비효율적으로 보입니다. 한 주제를 붙잡고 오래 생각하고 당장 점수와 상관없는 질문을 따라가고 별것 아닌 현상에 호기심을 갖는 태도 속에서 자랍니다. 배수구로 물이 빙글빙글 내려가는 모습을 한참 바라보며 왜 저렇게 도는지 생각한 아이를 보며 왜 타이밍을 맞춰 밀면 더 높이 올라가는지 느껴본 적 있나요? 그네를 타는 아이를 빌며 맞춰 밀면 더 높이 올라가는지 느껴본 적 있나요? 하지만 오히려 그 시간이 개념을 살아있는 감각으로 바꿉니다. 교과서에서 본 진동, 공명, 운동량, 실제 세계 안에서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부터 지식은 종이 위 문장이 아니라 눈앞의 현상을 읽어내는 힘이 됩니다. 저는 기억을 서랍에 보관된 정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머릿속에 하나의 지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해의 풍경 같은 것이죠. 필요한 게 생기면 그 안을 걸어가며 길을 찾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원리, 전에 본 패턴, 익숙한 연결을 따라가다 보면 답이 다시 만들어집니다. 이런 방식으로 익힌 것은 잘 사라지지 않습니다. 억지로 붙들고 있어서가 아니라 이미 사고방식의 일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걸 잊으려면 단순히 정보 하나를 놓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보는 방식 자체를 잃어야 합니다. 그래서 훨씬 오래 갑니다. 어쩌면 이건 진식과 지혜의 차이에 가깝습니다. 지식은 정답을 저장해 두는 것이고 지혜는 필요할 때 정답에 도달할 수 있는 구조다를 아는 것이고 지식은 공식이 이것이다를 아는 것이고 지혜는 왜 여기서 저 공식이 자연스럽게 나오는가를 느끼는 것입니다. 물론 이 길은 빠르지 않습니다. 깔끔하지도 않고요. 때로는 답답하고 스스로 무지하다는 사실을 자주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아직 이걸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말할 용기가 필요하죠. 하지만 그 대가로 얻는 것은 훨씬 큽니다. 오래 남고 다른 상황에도 쓰이고 결국 나만의 것이 되는 이해입니다. 음악도 비슷합니다. 악보를 통째로 암기할 수는 있습니다. 어느 손가락을 어디에 두고 어느 박자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알 수 있죠. 하지만 중간에 한번 놓치면 처음부터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곡의 구조와 흐름, 감정선과 화성을 이해하고 있으면 실수가 생겨도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순서를 따라가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배움도 똑같습니다. 저는 무엇이든 그런 식으로 알고 싶습니다. 외워서 재생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를 이해해서 변형하고 응용하고 다시 만들어낼 수 있는 상태로요. 그래서 만약 지금 여러분이 뭔가를 배우고 있다면, 특히 오래 남는 실력을 만들고 싶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조금 느려지세요. 조급하게 외우려는 마음부터 잠깐 멈추세요. 그리고 물어보세요. 이건 왜 이런가? 어디서 나온 생각인가? 내가 이걸 중학생에게도 설명할 수 있을까? 일상적인 예시로 바꿀 수 있을까? 내가 이미 아는 것과 연결되는 지점은 어디일까? 문제를 풀 때도 정답만 맞히는 데서 끝내지 마세요. 숫자를 조금 바꿔보세요. 조건을 뒤집어 보세요. 만약 이 힘이 반대 방향이면, 이 가정이 틀리면, 이 값을 훨씬 크게 만들면 구조가 어떻게 바뀌지? 이런 질문이 개념을 더 깊은 층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설명해 보세요. 혼잣말로라도 좋고 노트에 적어도 좋고 다른 사람에게 말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쉬운 말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비어있는 부분이 드러납니다. 그 빈칸을 메우는 순간 이해는 진전이 훨씬 견고해집니다. 또 하나, 조급해하지 마세요. 이해는 직선으로 오지 않 느껴집니다. 그런데 걷다가 샤워하다가 잠들기 직전에 갑자기 연결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건 갑다, 샤워하다. 천재성이 아니라 머릿속에서 조용히 패턴을 정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을 믿어야 합니다. 진짜로 아는 사람은 모든 걸 외운 사람이 아닙니다. 외우지 않아도 다시 도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표현은 잠깐 잊어도 원리는 남아있고 공식은 헷갈려도 관계는 보이고 문제 모양이 달라져도 본질을 잡아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 이르는 길은 생각보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느리게 묻고 자주 틀리고 다시 설명하고 연결하고 다시 배우는 일의 반복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반복이 결국 평생 잊지 않는 실력을 만듭니다. 그러니 다음에 무언가를 배울 때
머리에 억지로 밀어 넣으려는 순간이 오면 잠깐 멈추세요. 숨을 고르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이걸 정말 이해하고 있는가? 연자? 이 말의 출처를 알고 있는가? 내가 이미 아는 것들과 연결되어 있는가? 내가 이미 아는 것들과 연결되어 있는가? 오히려 진짜 공부를 시작할 기회입니다. 오히려 진짜 공부를 시작할 기회입니다. 천천히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오래 붙잡아도 괜찮습니다. 바로 외워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머리에 남기는 게 아니라 사고 속에 심는 것입니다. 그렇게 배운 것은 시간이 지나도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시험이 끝나도 남고 환경이 바뀌어도 남고 어쩌면 그것이 숨겨진 공식인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하려 애쓰지 말고 이해하려 애쓰는 것. 그러면 기억은 따라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배움은 더 이상 고통스러운 저장 작업이 아니라 세상을 새롭게 보는 일이 됩니다. 이전엔 보이지 않던 때 이전엔 보이지 않던 패턴이 보이고 끊어져 있던 개념들이 연결되고 한 가지를 알수록 세상이 더 흥미로워집니다. 결국 오래 남는 건 외운 문장이 아닙니다. 이해가 바꿔놓은 당신의 시선입니다. 그 시선을 갖게 되면 정말 중요한 건 쉽게 잊히지 않습니다.